15년 전에 제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서 아기를 빼앗아 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제 아기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날이 2009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난 날. 하지만 15년 후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과 함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 2009년 첫 임신.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현재 39살 미술학원 원장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24살이었을 때 시작됩니다. 2008년 여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우야, 정말이야? 남자친구 민석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줄.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민석은 4학년, 저는 3학년. 돈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낳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뭐? 이 아기 낳을 거야.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나도 아빠 되고 싶어. 우리는 급히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반대했지만 저희는 밀어붙였습니다. 너희가 애를 어떻게 키워?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대학은? 휴학할게요. 나중에 복학하면 돼요. 2009년 3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강급 출산의 날 3월 15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아파? 제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가자. 민석이 급히 채 저를 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큰 병원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동네 산부인과를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분만실로 가시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통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만날 내 아기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확!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우왕! 아기의 울음소리. 딸이에요. 건강한 딸.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보여주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의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 아기 빨리. 간호사들이 황급히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아기 어디 가요? 진정하세요. 검사 좀 할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아기 괜찮은 거야?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검사하는 거겠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슬펐습니다. 한지우 씨,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 아기는요? 유감스럽게도 아기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선천적 심장 기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울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건 마지막 반사작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기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시신을 정리 중입니다. 시신이라고요? 민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 인생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게레익 마을 장례 다음 날 우리는 아기를 화장했습니다. 작은 관 안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저는 관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 한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작은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 딸의 전부가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르랄금 그 후 15년 동안 저는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석과의 결혼은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죽은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저는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술교육과 졸업 후 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임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이럴까봐 무서웠습니다. 매년 3월 15일 저는 작은 절에 갔습니다. 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자서. 우리 딸 하늘에서 잘 지내지? 엄마가 보고 싶어. 매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5살 소녀였습니다. 긴 생머리, 큰 눈, 밝은 미소. 어서 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네, 미대 가고 싶어요. 좋아. 열심히 하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도 부드럽고 색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선생님 계속 저를 보시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요? 응, 오래전에 내가 갖지 못한 걸 너는 가진 것 같아서. 뭔데요? 미래. 서연이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미래 있으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다른 미래였어야 했는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계속 학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을 보면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서연 나이였을 것입니다. 서연아, 너 생일이 언제야?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3월 15일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월 15일? 네. 왜요? 아니, 그냥 나랑 특별한 날이 같아서. 무슨 날인데요? 네, 딸의 생일. 선생님, 딸 있으세요? 아니, 예전에 있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나요? 응, 태어난 날 죽었어. 15년 전 3월 15일. 서연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3월 15일이요? 응, 저랑 같은 날이네요. 우연일까요?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절레감이 나러 의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월 15일, 서연의 생일, 제 딸이 죽은 날, 같은 날, 그리고 서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커졌습니다. 만약 제 딸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바꿔치기 당한 거라면? 미쳤나? 한지우, 그런 일이 어떻게 해?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서현에게 물었습니다. 서현아, 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빠는 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주부세요. 그래? 친부모님? 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선생님, 이상하게 계속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미안. 그냥 네가 특별해서. 특별해요? 응, 너를 보면 내 딸을 보는 것 같아서. 서현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람 미네브렌 조사 시작.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 딸이 15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이요? 무엇을요?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의심이 가시나요? 저는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일, 느낌, 모든 것을. 한 학생이 제 딸과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제 피가 느껴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김서연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세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한지우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뭘 찾으셨어요? 탐정이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한지우 씨가 출산했던 병원, 동네 산부인과죠? 네. 그 병원이 201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요? 왜요?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입양? 네, 그 병원은 10년 동안 신생아를 빼돌려서 입양 알선했습니다. 부유한 집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럼 제 딸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3월 15일 한지우 씨가 출산한 날 같은 병원에서 다른 출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서현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날 김영수, 박미경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김서현, 제 학생. 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병원은 가난한 산모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아기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부유한 불임 부부에게 팔았습니다. 한 아기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김서현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입양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서현은 모릅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15년 동안 내 딸이 살아있었는데 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다 그래,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현에게 말할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몰래 할 수 있나요?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검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학원에서 서현이 쓴 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서현이 제 딸이 아니라면, 그냥 우연이라면, 하지만 서현이 제 딸이라면, 15년을 잃어버린 거라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확실함.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야. 나리레코, 어떻게 말할까?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남았습니다. 서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해야 합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힘들겠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서현을 보면서 내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왜 이상하세요? 서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계속 저를 보시는데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서현아? 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 제가 진실을 말하다 그날 밤 학원이 끝난 후 서현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심각하신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서현아, 내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 네? 너 혹시 네가 입양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서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현아, 나는 15년 전에 딸을 낳았어. 3월 15일에. 근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도 3월 15일 생이잖아. 그건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아니야. 저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우리 DNA 검사했어. 뭐요? 너랑 나, 모녀관계 99.99%. 서현이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현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입양한 부모야. 15년 전 불법으로. 서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미쳤어요? 서연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부모예요. 저를 낳았어요. 아니야? 병원에서 너를 빼돌렸어.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싫어요. 듣기 싫어요. 서연이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아, 저는 쫓아갔지만 서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랄샤 고르 서연의 혼란 다음 날 서연은 학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서연의 어머니, 아니 입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선생님이시죠? 네. 우리 서연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서연이가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해요? 직접 만나서요? 제발. 잘렉 객사모 입양 부모와의 대면 다음 날 김영수, 박미경 부부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출산, 아기가 죽었다는 거짓말, 불법 입양, DNA 검사. 말도 안 되는 소리, 박미경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부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아니에요. 정식 검사기관에서 한 겁니다. 김영수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15년 전 당신들도 아셨나요? 불법 입양이라는 걸? 박미경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합법적인 입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임 부부였고 너무 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주고 샀죠? 제 딸을 돈 주고 샀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미경 씨가 울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우리도 속은 거예요. 피해자? 저는 비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딸을 키우면서 피해자라고요? 우리는 서현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짜 딸처럼.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제 딸이에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딸을 돌려받을 거예요? 돌려받다니. 당연하죠. 제 딸인데. 15년을 우리가 키웠어요. 15년. 제가 키웠어야 했어요. 당신들이 빼앗아 간 거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제게 가르쳐온 서연의 선택. 일주일 후 서연이 드디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서연아. 저는 서연을 꼭 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 DNA 검사 결과 봤어요. 그래? 진짜예요? 제가 선생님 딸이에요? 응, 내가 15년 전에 낳은 딸.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병원에서 너를 훔쳐갔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입양한 부모야. 15년 동안 거짓말이었어요? 그들도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는 내 딸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김서현이에요. 김영수, 박미경의 딸이에요. 서연아, 선생님은 생물학적 엄마일 뿐이에요. 저를 키운 건 우리 엄마 아빠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빼앗겼잖아. 알아요. 근데 저 가족이 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가족. 나도 내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고맙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법적 분쟁.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 딸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15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그건 불법 입양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가정이 서연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서연 본인의 의사입니다. 15살이면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약 서연이 현재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딸인데. 법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서연에게 최선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드럼을 렉카운 김씨. 부부의 고백 한 달 후 박미경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지호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박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이를 원했어요. 5년 동안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딸을 샀군요. 우리는 정말 합법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친모가 키울 수 없어서 입양 보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 병원이 적발됐을 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 올까봐, 서연을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숨겼군요.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제 15년이 돌아오나요? 박미경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제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15년 동안 서연을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모든 걸 했어요. 제가 했어야 할 일들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미 엄마가 됐어요. 서연의 엄마가. 15년 동안 저도 엄마예요. 생물학적 엄마. 한지호 씨, 제발 서연을 생각해 주세요. 서연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연에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강요하지 말고. 전 강요 안 했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서연만 더 힘들어져요. 제발 서연을 생각해 주세요. 박미경 씨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리상담사, 저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매우 복잡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서연의 심리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엄마인데 서연과 함께 살고 싶은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서연은 15년 동안 다른 가족과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갑자기 그걸 끊으라고 하면 심리적 트라우마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먼저 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강요하지 말고 서연이 스스로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1년일 수도, 5년일 수도,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네. 어떤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 2번째 2개월 후 서연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 서연은 많이 여위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매일 밤 악몽 꿔요. 무슨 악몽?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서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름인가요? 너는 서연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제 부모는 누구예요? 저를 낳은 선생님? 아니면 저를 키운 엄마, 아빠? 둘 다야.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낳았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도 인정해. 김영수, 박미경 씨가 너를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을. 그럼 선생님은 뭘 원하세요?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네 현재 가족을 빼앗고 싶진 않아. 어떡해요? 우리 모두 네 가족이 될 수 있어. 너에게는 2개의 가족이 있는 거야.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노력해볼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선생님아, 아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해요? 편한 대로 불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이상해요. 엄마가 2명이라니. 괜찮아.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지는 거야. 서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15년 만에 제 딸을 안았습니다. 서하우하교 세 가족의 만남 한 달 후 저는 김씨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서연을 위해서. 무슨 얘기요? 김영수 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미래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 서연을 사랑하잖아요. 망설이다가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중립적인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김 씨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만 힘들어질 뿐이니까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모두 서연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서연은 여전히 두 분과 살아요. 법적 보호자도 그대로. 하지만 저도 서연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연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저는 서연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서연의 생물학적 엄마로서 딸과 관계를 맺고 싶을 뿐이에요. 박미경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투명하게 지내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얘기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서연을 위한 공동 양육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가로달 6개월 후, 새로운 관계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서연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미술관 갈까? 너 그림 좋아하잖아. 좋아요. 우리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림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색감이 예뻐요. 특히 파란색 톤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도. 선생님, 아니, 엄마도 파란색 좋아하세요? 응, 엄마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저도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작은 공통점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친구가 제가 입양 가라는 거 알고 놀렸어요. 뭐라고 했어? 부모도 모르는 애라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네, 근데 제가 말했어요. 난 부모 알아. 2명이나 있어라고. 잘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2명? 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나를 낳은 엄마, 나를 키운 엄마. 둘 다 내 엄마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맞죠? 둘 다 제 엄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김씨 부부와의 관계. 김씨 부부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지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서연이 원해요. 세 부모가 함께 밥 먹는 거. 그럼 좋아요. 주말 김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노력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미경 씨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를 사이에 두고 세 어른이 같이 밥 먹는 거. 신기하긴 하다. 김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모두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 어느 날 서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 있어요? 응, 있어. 뭔데요? 지민이, 한지민. 지민이. 한지우의 지, 민석의 민. 우리 둘의 이름을 합쳤어. 민석이요? 그 사람이 제 아빠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우리 이혼했어. 너를 잃고 나서. 아빠는 저를 알아요?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너한테 물어보려고. 만나고 싶어? 서연이 고민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볼게요. 알았어. 네가 원할 때 얘기해. 근데 엄마, 제 이름은 계속 김서연일 거예요. 그래도 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저는 김서연이에요. 하지만 한지민이기도 해요. 그래, 둘 다 너야. 데릭의 그 생물학적 아버지 2개월 후 서연이 결정했습니다. 엄마, 생물학적 아빠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네,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저는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그냥 살고 있어. 근데 왜 갑자기? 민서가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어?
며칠 후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딸. 딸? 우리 딸 죽었잖아. 아니야, 살아있어.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5년간의 이야기, 서현, DNA 검사, 모든 것을. 민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응.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대. 정말? 나를? 응. 내 딸이니까. 일주일 후 민석과 서현이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였습니다. 안녕?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현이에요. 아니, 한지민이기도 하고요. 지민이? 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서현이 민석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괜찮아요. 민석이 서현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1년 후 확장된 가족 사건 발생. 1년 후 우리는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서현의 고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저, 김영수, 박미경, 그리고 민석. 4명의 부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서현이다. 박미경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현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당연하지. 우리 딸 입학식인데.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맞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5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병원과의 법적 싸움 한편 저는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장은 이미 감옥에 있었지만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5년간의 상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원합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인정받았습니다. 3억으로 15년을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돈은 서현의 대학 기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서현의 선택 서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성을 바꾸고 싶어요. 성을? 네, 김서현에서 한서현으로. 정말? 네, 제 뿌리를 인정하고 싶어요.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이 뭐래? 네가 원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성이 바뀌어도 넌 우리 딸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현아. 아니, 이제 한서현이에요? 한서현. 좋다. 그리고 엄마. 응? 대학 가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 네,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과도 자주 만날 거예요. 하지만 엄마랑도 함께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모녀로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년 후 대학 입학 서연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미술대학 회화과. 합격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축하해. 저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요. 우리는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제 방이에요? 어때? 좋아요. 서연의 방을 꾸며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늦었지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엄마, 뭐 생각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를 키울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 행복해요. 2 가족이 있다는 게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 네, 2배로 사랑받는 거잖아요. 지리를 가끔 현재, 완전한 치유. 지금은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한서현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김영수, 박미경 부부님 댁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연의 부모입니다. 민석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납니다. 어색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 오늘 뭐 먹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요? 그래? 그럼 파스타 해줄까? 좋아요.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서연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현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저, 김영수, 박미경, 민석, 그리고 서현.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내 가족들이요. 복수형이에요. 가족들, 좋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에필로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15년이 걸렸어도 저는 제 딸을 찾았습니다. 둘째, DNA 검사를 하세요. 의심이 든다면 확인하세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복수나 자기만족이 아니라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넷째, 용서를 배우세요. 쉽지 않지만 용서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생물학적 가족과 양육가족 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르가움고 마지막으로 15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죽은 딸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처럼. 한지우 앤 한서연. 우리 지우,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사랑한다. 예쁘다. 박미경 씨가 울었습니다. 닮았어. 서연 어렸을 때랑.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지우, 한지우 엄마의 이름을 따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제 딸은 엄마 이름을 가져야죠.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4명의 조부모가 모두 왔습니다. 우리 손녀 김영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게르르의 5년 후 서현의 결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현이 28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느 날 서현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대학원 선배예요. 건축 전공이고 착하고 제 그림 좋아해줘요. 소개시켜줄래? 다음 주에 다 같이 밥 먹어요.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도 민석 아빠도 4명의 부모를 다 만나겠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대로 인사하고 싶대요. 일주일 후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의 남자친구 준호를 만나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4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잡하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명할게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4명의 부모님이 다 절 사랑하시니까. 축복이네요. 보통 사람은 부모 2명인데 서연 씨는 4명이나.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다음날 그람네 준호의 프로포즈 1년 후 준호가 서현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것도 내 부모 앞에서. 한서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현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4분 부모님께도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서현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김영수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박미경 씨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딸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제 차례였습니다. 준호 씨, 서연은 제가 15년 만에 찾은 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부탁합니다. 네,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결혼식,
네, 부모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문제는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데 서연에게는 아버지가 2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연이 고민했습니다. 둘 다와 들어가. 제가 말했습니다. 양쪽에 한 명씩요? 응, 김영수 아버지는 오른쪽, 민석 아버지는 왼쪽. 결혼식 당일 서연은 두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한쪽 팔에는 김영수 씨, 다른 쪽 팔에는 민석.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2명, 양쪽 다 아버지래.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4명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한지우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잘못으로 저를 잃으셨습니다. 15년 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은 저를 입양해서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민석 아버지는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십니다. 4분 모두 제 진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4분 모두를 모시고 결혼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임신 결혼 2년 후 서연이 임신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서연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근데 엄마. 응? 제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럼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고 민석 아빠도 할아버지네요. 맞아? 우리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4명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9개월 후 서연이 딸을 낳았습니다. 는 이미 다음범이 지우의 질문, 지우가 5살이 되었을 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가 4명이야? 복잡한 얘긴데? 알려줘. 서연이 지우를 안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났을 때 말이야.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엄마는 2가족이 생겼어. 2가족?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4명이야. 좋다. 나는 친구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많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질카리의 그 병원 원장의 석방 한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병원 원장이 15년형을 받아쳤는데 10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됐다고요?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모범수 감형으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망쳤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 후 그 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지우 씨, 늙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사과로 15년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때 미워했던 사람, 제 인생을 망쳤던 사람. 용서는 못해요. 평생 못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워하면 제가 다시 불행해지니까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원장이 떠난 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병원 피해자 모임 그 사건 이후 저는 같은 병원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총 37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7명의 아기가 불법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을 만들까요? 한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무슨 모임? 서로 돕는 모임.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아기들을 찾는 걸 돕는 모임.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시 찾은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한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제 아들 어디 있는지 같이 찾아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5명의 아이를 더 찾았습니다. 5가족이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족이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우 다큐멘터리 2년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를요?
네, 불법 입양의 실태를 알리고 다른 가족들도 찾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 이야기 자랑스러워요.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6개월간 촬영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 내 부모와의 관계, 서현의 아기,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Child Island 다큐멘터리 방영 다큐멘터리 제목은 2개의 가족이었습니다.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울었어요. 저도 입양아인데 생물학적 부모를 찾고 싶어졌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영 후 한 달 동안 12가족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혹시 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DNA 검사를 했고 실제로 부모를 찾은 것입니다. 한지우 씨, 고맙습니다. 한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다큐멘터리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미라레드 법 개정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입양 기록은 영구 보존, 성인이 된 입양인은 자신의 입양 기록을 열람할 권리, 불법 입양 처벌 강화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한지우 씨, 축하드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법을 바꿨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해 가족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시작이었어요. 다르게 그 10년 후 평화 사건 발생 20년 후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서연은 35, 지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 전체가 모였습니다. 저, 서연, 준호, 지우, 김영수, 박미경 부부, 민석, 그리고 새로운 식구 민석의 새아내와 그들의 아들. 다들 모였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진짜 많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몇 명이지? 준호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박미경 할머니, 민석 할아버지, 민석 할아버지, 새 부인, 그리고 삼촌까지 7명. 가족이 많은 건 좋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옛날 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찾았을 때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저는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저도요.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연을 빼앗길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오히려 가족이 늘었네요. 맞아요. 박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한지우 씨도 이제 가족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지우의 학교 발표 며칠 후 지우가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제가 나의 가족이래요.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비밀이에요. 발표 당일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우입니다. 오늘 저의 특별한 가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8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2명, 할아버지가 3명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족에게 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2가족과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할머니가 2명이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요. 가족은 피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 가수 마지막 편지. 그날 밤 저는 서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서현에게 엄마가 너를 낳은 지 28년이 지났구나. 그중 15년을 너 없이 살았어. 15년 동안 엄마는 죽은 딸을 애도했어. 매년 3월 15, 일마다 절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
네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빌었어. 하지만 너는 죽지 않았어. 살아 있었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어. 처음에는 김영수, 박미경 부모님이 미웠어. 내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 그분들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줬으니까. 민석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자기도 딸을 잃었는데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야. 부모가 4명이라니. 하지만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게 좋아. 서연아, 엄마가 너를 15년 늦게 키웠지만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네가 엄마에게 준 선물. 지우를 볼 때마다 기적을 믿게 돼.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그 딸이 또 딸을 낳았어.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서연아,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그리고 고마워.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는 엄마의 기적이야. 사랑해. 엄마가. 밀강 끝. 20년 후에 재회. 2044년. 사건 발생 35년 후. 저는 이제 70대 초반입니다. 서현은 50대, 지우는 25이 되었습니다. 지우도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 아기였습니다. 증조할머니 됐어요. 서연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증조할머니? 나 그렇게 늙었구나. 늙은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병원에 가서 증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름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준혁? 네, 이준혁. 할아버지 이준호의 준, 외증조 할아버지 민석의 혁자를 땄어요. 그리고 만약 증조 할머니의 옛날 남편 이름이 민석이었다면 그분 성희 씨도 따온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증조 할머니가 가족을 다시 찾아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마지막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제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35년 전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15년 후 딸을 찾았습니다. 20년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배운 것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김영수, 박미경 부부는 서연의 피는 아니지만 진짜 부모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용서한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5년이 걸렸지만 저는 딸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부모가 4명이라고 사랑이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4배가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제가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2045년 제71번째 생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연, 준호, 지우의 남편 증손자 준혁, 김영수 84, 박미경 83, 민석 75,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모임의 멤버들 수십 명이 왔습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지우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35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딸을 찾았고 손녀를 얻었고 증손자까지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처럼 박수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아니,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이것이 진짜 끝입니다. 15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그 후 35년간의 사랑.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지우, 한서연, 이지우, 이준혁. 완,